안녕하세요. 멜번에서 사이콜로지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 동미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미루게 되는 습관, 미루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꼭 해야 되고 되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느껴지는데도 자꾸 일 시작을 안 하게 되고 미루게 되는 거. 이게 현대인들에게 되게 알게 모르게 커다란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왜냐면 이 사회에서는 되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인간상을 추구한다고 우리가 깊게 믿고 있기 때문에 자꾸 미루게 되면 이 사회에서 우리가 낙오되고 도태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거절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커다란 불안감,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어떤 유용성이 없고 그렇게 필요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한테 잠재해서 뭔가를 자꾸 미루게 될 때 더 큰 두려움과 자책과 스트레스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자꾸 뭐를 미루게 될 때 빨리 해야 되는데 자꾸 그게 내 맘대로 안 될 때 어떤 방법을 많이 쓰세요? 그리고 쓰려고 시도를 해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제 해결 방법을 많이 선택을 해요. 그래서 뭐 계획을 짠다든지 뭐 계획표를 짜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실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한테 보상을 주는 어떤 스케줄을 짠다든지, 아니면 나를 계속해서 해야 돼 안 하면 큰일 나, 이렇게 어떤 경고를 나 스스로한테 보낸다든지. 그런데 그런 시도를 해보셨어도 아마 100% 그게 이렇게 성공적이고 도움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어요. 뭐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그 이유와 그러면 그랬을 때, 그런 방법들이 안 먹혔을 때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면 이 미룸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방지하고 미루지 않게 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미루는 거는 다르게 얘기를 하면 나 지금 너무 하기 싫어. 나 이거 안 하고 싶어. 오늘은 할 기분이 아니야. 내일 해야지. 약간 요런 어떤 언어로 다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움이 가져다 주는 어떤 그냥 큰 해악이랄까? 우리에게 주는 데미지는 사실 미룸에서 오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내가 사회에서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도태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으로, 건강적으로 데미지를 받게 되는 거가 더 큰 요인이에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루는 습관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일에서의 어떤 퍼포먼스, 성과율이나 아니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랑은 직접적으로 관계가 그렇게 많이 없다라고 해요. 미루는 습관 자체와 생산성, 나의 효율성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그러면 왜 미루는 것이 우리한테 이렇게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주느냐? 미루는 것이 가져다주는 정신적, 신체적 어떤 건강의 해침? 그것이 이제 중간 매개 역할을 한다라고 해요. 미룸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데미지는 쉐임과 길트, 죄책감과 수치심이에요. 그게 연구 결과에서 알려진 바입니다. 미루게 되는 나를 자책하게 되고, 그런 미루는 나를 자꾸자꾸 보게 되면 자책에서 넘어가서 수치심, 나라는 인간에 대한 어떤 수치심,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라는 자기 자아상을 되게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룸이 가진 가장 큰 위험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저 지난 비디오들에 대해서도 항상 제가 하는 얘기지만 우리라는 인간은 동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스템은 위계 질서를 따라요.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정서적인 컨디션과 인지적인 컨디션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고, 몸의 컨디션이 우선은 이렇게 안정이 됐다.
근데 그 다음 위계 질서에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으로 뭔가 압도돼 있다. 그러면 또 인지적인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육체, 마음, 그 다음이 인지적 기능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될 거는 우리가 효율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쓸모있는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우선 어느 정도로 안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성적이고 효율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는데, 육체랑 정신이 완전 지금 난리가 나 있는데 자꾸 내가 내 머리로 나한테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살아야지 라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더 마음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또 긴장이 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을 돌게 되는 거죠. 자책과 수치심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포인트는 미룸에서 오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먼저 우리가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몸과 마음이 안정이 된 상태에서 우리의 머리를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계획표라든지 아니면은 뭐 문제 해결이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우리가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먼저 미룸에 대한 어떤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까 해요. 미루는 것이 정말 그렇게 나를 죄책감을 들게 하고 수치감을 들게 할 만큼 죄악스러운 짓인가? 그것부터 잘 생각해 봐요. 미룬다는 거는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것 같은 일을 지금 안 하고 잠시 연장을 해둔다는 거죠. 그러다가 영원히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내일이나 너무 더 뒤늦게 시작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을 지금 안 하게 되는 그런 나의 욕구라고 보면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처음에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내가 이게 미루는 게 정말 내가 게으르고 데미지된 사람이라서 내가 문제가 있는 애라서 일을 시작을 안 하는 건가, 아니면 지금 나한테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이 돼 있는데 인간으로서 지금 뭔가 이 일보다 더 급박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의도적으로 지금 이 일은 덜 시급하기 때문에 잠깐 뒤로 제쳐두는 걸까? 더 시급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죠? 아니면 내가 뭔가 다른 압박에 의해서 이거를 당장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머리로는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이게 나한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별로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내가 이거를 자꾸 뒤로 미루는 건가? 첫 번째가 아니라 그 두 번째, 세 번째 더 다급한 일이 있고 처리해야 되는, 아니면 내가 속으로는 진정으로 내가 가치를 두는 일이 아니고 외부 압박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어떻게 저항하는 거라면, 이거는 나쁜 어떤 해악적인 아니면 나한테 독이 되는 미룸이 아니라 나의 선택에 의한 미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뭔가를 미루려고 하고 뭔가 자꾸 시작을 안 하게 될 때는 우선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미루게 되는 이유가 내가 스스로 합당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즉 건강하고 합리적인 미룸인가? 그러면 거기서까지만 생각을 해봐도 어떨 때는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연결되는 게 끊기기도 해요. 생각해보니까 미라야, 오늘 사실 너는 발등에 더 불이 떨어진 일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네가 인간으로서 시간과 에너지가 제한이 된 걸 생각해 봤을 때 이 일을 오늘 시작 못하는 거 할 엄두가 안 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면 좀 정신적으로 몸적으로 안정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아무리 머리를 생각해도 더 다급한 일도 없고 지금 이 일이 더 다급한데 그런데도 내가 시작을 못해.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또 왜 그래? 너 왜 그래? 자책하는 모드로 들어가게 되겠죠. 내 마음이,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그 순간에 들어가게 되면 우선은 우리 정신적인 체계에서 알람이 울리게 돼요. 경보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기 시작할 때는 우리의 이 이성뇌가 아니라 우리 이 뇌의 맨 가운데 들어있는 감정뇌가 바로 자극이 돼서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감정뇌는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상황을
답이 닥친 상황이라고 경계음을 울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참 신기한 게 이 우리의 감정뇌,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감정뇌가 한번 이렇게 자극이 되기 시작하면 몸이요 바로 반응을 해요. 어떻게 되냐? 몸이 경직이 되고요. 몸에서 코티솔과 모든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몸의 기능조차 좀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몸의 기능이 떨어지면 정신뇌, 마음의 뇌가, 마음의 정서뇌가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몸은 더 긴장하게 되고, 몸 컨디션이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게 되고, 여기서 계속 돌기 때문에 인지적인 뇌가 차분하게 우리를 가이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못 갖게 돼요. 그런 어떤 오퍼튜니티를, 그런 기회를 못 갖게 돼요. 정서뇌랑 몸의 뇌가 계속해서 이렇게 스트레스 사이클을 돌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지금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아무리 한심하고 똥멍청인 상황이라도 그건 우선 제쳐두고, 우리 인간이 동물이라는 걸 인지한 후에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에 우선은 초점을 둬야 돼요. 몸을 안정시키는 게 우선 먼저 가야 돼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은 이 위계 질서를 따라요. 몸, 마음, 인지. 그렇기 때문에 몸, 가장 기본적인 그 파운데이션이 안정이 돼야 돼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막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고 나를 설득하고 다 제쳐두고 우선은 몸을 안정시키세요. 어떻게 하는 게 두 가지가 가장 효과적인 몸 안정 기법으로 알려져 있냐면, 하나는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의 가능성은 너무 많은 사이콜로지스트들이 두고두고 모든 사람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많은 어떤 고객분들이나 환자분들은 요거에 대해서 약간 저항이 많아요. 왜냐? 내가 갖고 있는 문제는 더 깊고 더 심오하고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데 너는 왜 자꾸 나한테 숨 쉬는 연습을 시키냐? 내 문제는 그거보다 더 깊다. 알아요. 당연히 이해하죠. 그런데 우선은 몸을 안정시켜야 우리가 마음도 들여다볼 수 있고 우리 인지 기능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 가장 단순한 기법인 숨 쉬는 거에 먼저 접근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숨 쉬는 기법은 어렵지 않아요. 숨을 우리가 위협 상황이라고 느낄 때는 생존 본능에 의해서 우리 몸이 자동적으로 숨을 가쁘게 쉬게 돼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협 상황이라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몸도 이게 지금 생존에 위협이 된다라고 자동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빨리 내뱉고, 깊게 들이마시고 빨리 내뱉고. 왜냐? 몸이 위협 상황에서는 생존적으로 생존 본능에 의해서 산소를 가능한 많이 들이마시려고 하는 그 기제가 발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몸에 반대로 트레이닝을 자꾸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긴장이 되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어떻게?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잠깐 참았다가 내쉬는 숨을 더 길게 해주는 거. 1. 숨 쉬는 그 하나의 한 패턴을 좀 이렇게 슬로우 하고요, 느리게 하고요, 길게 하고요, 내뱉는 숨을 더 길게 하는 거, 들이마시는 숨보다. 그래서 보통은 뭐 4, 4, 8 기법, 뭐 여러 가지 뭐 몇 초 이런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단순하게 그냥 사용해 볼 수 있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를 자꾸 의도적으로 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지금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상황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건 그대로 있지만 최소한 몸만큼은 조금 안정이 된 상태가 돼서 내가 좀 더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그 파운데이션을 잡아주게 되는 어떤 기초 공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몸의 어떤 근육의 긴장을 푸는 연습이에요. 몸의 긴장을 푸는 연습은 우선은 몸을 바디 스캔이라고 하는데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한번 쭉 훑어보세요. 여기도 정수리도 느껴보고, 이마도 느껴보고, 눈덩이도 느껴보고, 눈썹도 느껴보고, 눈동자도 느껴보고, 코도 느껴보고, 볼, 입, 귀, 턱, 목, 뒷목, 어깨, 손가락 하나하나, 어깨, 뭐 여기, 배, 장기, 가슴, 아랫배, 엉덩이 쭉 훑어보세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도 의도적으로 계속 몸의 어떤 순간 부분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긴장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거기다 긴장을 오히려 확 줘봤다가 의도적으로 확 풀어주고, 긴장을 빡 줬다가 풀어주고, 그러면은 긴장을 의도적으로 주기 때문에 내가 긴장에 대해서 자꾸 저항하려고 하는 그런 거를 의도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확 풀어주는 그 순간을 통해서 되게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완되는 느낌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예를 들면 저는 보통 어깨랑 목이 많이 이제 긴장이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바디 스캔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이런 볼덩이나 아니면 귀는 사실 긴장이 안 되고 있다는 것도 깨달아요. 그러면 우리가 몸이 긴장을 하게 되면 긴장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몸을 쭉 훑어보면 사실 내 몸 중에 긴장을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있네? 라는 걸 알아차리게 되니까 그 잠깐 이완된 기분도 또 즐길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두 가지, 근육의 어떤 긴장을 의도적으로 풀어주는 거와 숨을 의도적으로 천천히 깊게, 그리고 내뱉는 숨을 길게 내쉬는 연습을 하면서 우선은 몸을 안정시켜주는 연습을 많이 틈틈이 하셔라. 특히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몸이 조금 안정이 됐다. 그럼 이제 정신적으로 나를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을 어떻게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연습을 해야 합니다. 왜냐? 미루는 습관은 머리가 아니라 다 마음과 몸에서 오는 반응이기 때문에. 마음을 바라보는 방법은 크게 이제 4가지 스텝이 있는데, 하나는 우선은 내 마음을 지금 읽어줘야 돼요. 읽어줄 때는 그 순간만큼은 절대 평가적인 그 잣대를 버려주세요. 아무리 지금 내가 한심하고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고 스트레스 받는 게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작업을 하는 순간만큼은 그냥 들여다보는 연습, 비판 없이. 미라야, 지금 감정이 뭐야? 지금 스트레스 받네. 이렇게 한번 인정을 해주고, 스트레스 받네. 그냥 스스로한테 지금 내가 스트레스 받네, 우울하네, 불안하네, 읽어주고, 그 다음에 읽어주는 순간 내가 내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그쵸? 단어를 붙여주고, 그럼 단어를 붙여주고 이렇게 나 스스로한테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냐라고 말해주는 것 자체가 내가 내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서 내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우선은 비판이나 어떤 평가를 뒤로 잠깐만 이렇게 제쳐두고 그냥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내 마음을 그냥 허용해 주세요. 어떤 이유로든, 내가 똥멍청이어서든 뭐 어떤 이유로든 그냥 어쨌든 네가 지금 이렇게 느끼는구나. 그래, 힘들겠다. 그냥 순간만큼은 허용을 해주세요. 거기까지가 되게 중요한, 우선은 그 내 마음의 뇌를 삐뽀삐뽀 울리는 경보음을 꺼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말은 쉽고 잘 안 와닿을 수도 있고 처음에는 이렇게 해도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자꾸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면, 의도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연습을 하면 점점 쉬워지고요. 내 마음을 읽어주고 이름 붙여주고 순간 내가 그렇게 느낄 수 있게 허용해주는 거가 점점 쉬워지고요. 그러다 보면 요게 가져다주는 효과를 좀 더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이 감정이 어디서 오는 걸까? 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왜 이렇게 불안하고 우울하게 되는 걸까? 라는 거를 한번 이제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스스로의 조사관이 돼서. 근데 특히 미루는 습관과 관련해서 스트레스 받는 거에는 보통은 지금 보통 어떤 공통적인 이유가 있냐면, 우리는 인간은 되게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뭔가 내가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예측을 하게 되면 무조건 이 몸과 우리의 시스템이 반항 모드로 가게 돼요. 즉, 미루는 거의 근본 원인인 그 일을 안 하게 되는 그 근본 원인이 되는 우리의 감정적인 요소는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하게 됐을 때 내가 겪게 될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감정이라는 건 또 평가적이니까 부정적이라고 하지 맙시다. 불편한 감정,
불편한 감정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 조사 과정에서 내가 이 일을 하게 됐을 때 내가 예측하고 있는 불편한 감정이 뭐길래 내가 이거를 피하려고 하나, 어떤 불편한 감정을 내가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을 미루게 되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주로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가 지금까지 계속 이 일을 시도해 봤는데 시도할 때마다 실패하고 잘 안 됐어.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해봤자 나는 결과물을 못 얻어.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 실패는 너무 아프잖아요, 우리한테. 실패라는 걸 통해서 오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고 싶은, 불편한 감정을 피하고 싶은 본능적인 어떤 그런 반응일 수도 있고요, 미루는 게. 아니면 그 일을 하게 될 때에 내가 받게 될 어떤 스트레스, 아니면 내 자유로움에 대한 뭐 포기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예측되는 불편한 감정들, 이런 게 뭔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네, 그것이 이제 나의 미루려고 하는 그런 거, 그런 어떤 반응에 대해서 정말 진정으로 이해를 해주는 단계고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면, 그 다음엔 이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뭐 계획표를 짜고 뭐 문제 해결을 하고, 그 전에 우선 내 마음을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아니면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냐면, 그런 내가 예측하고 있는 그런 불편한 감정이 진짜일지, 이게 정말 100% 사실일지, 아니면 나의 그냥 감정적인 반응을 내가 그냥 믿어버리는 건지를 한번 스스로 다시 이렇게 챌린징을 해줘 보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이 일을 했을 때 나는 정말 불편한 감정만 경험을 하게 될까? 왜냐면 우리가 과거에 그런 경험을 했어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불편한 감정이나 아니면 부정적인 거에 더 초점을 맞추게 돼 있어서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겪을 수 있는 긍정적인 감정, 겪었던 조금이라도 경험했던 긍정적인 감정은 그냥 묻혀버리게 된대요. 불편했던 감정이.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이거를 시도해 보는 것 자체만으로 스스로 좀 얻을 수 있는 건 없을까? 좀 뿌듯함은 없을까? 리프레이밍을 해보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거를 예상해 봤을 때 내가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 결과가 아니라, 결과물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하면 되고, 내가 만약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한번 스스로 작업을 해보는 거예요.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완전 압도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실패가 두려울까? 성공과 실패는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잖아요. 내가 이 결과물에 완전 나의 자아상과 나라는 사람을 완전 이렇게 얽매이게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조건부적인 어떤 나를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실패가 이렇게 두려운 게 아닐까? 이런 걸 다시 재평가해 주는 거. 요건 이제 1대1 상담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더 깊게 파헤치고 또 새롭게 어떤 좀 밸런스 된 그런 어떤 사고방식을 다시 만들어내서 실패가 나의 삶을 이렇게 리밋 시킬 만큼 파워풀하지 않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실패는 당연히 우리가 다 피하고 싶지만 나를 완전 압도시킬 만큼은 아니게 좀 밸런스된 생각 패턴으로 바꾸는 거, 이런 걸 이제 1대1 그 상담 작업을 통해서 하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우리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우리를 가장 크게 경험한다고 해요. 물론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은 항상 따라오는 패키지지만, 우리는 흔히 지금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를 가장 중요한 어떤 이 정보의 근원으로 보고 가장 거기에 이제 포커스가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는데 사람들한테 뭐 미래에 투자를 할 거라든지 아니면 미래 나의 계획을 세울 때 온라인으로 나의 아바타를, 지금 내 현재 모습을 바탕으로 한 아바타를 만들면 미래에 뭔가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에 좀 더 이렇게 소극적이 되고 이렇게 리밋이 생긴대요. 근데 그 아바타를 미래 뭐 나의 30년 후에 그런 어떤 약간 더 늙은 모습으로 아바타를 만들어가지고 이 실험을 하면 사람들이 더 미래 계획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더 이렇게 뭐라 그러냐,
미래적인,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세우게 된다고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의 내가 경험하는 감정에 너무 압도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꾸 나를 미래의 나와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담으로 느껴지는 수준, 그래서 나를 더 압도하는 수준으로 보자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를 돌봐주는 나로서 어떤 나를 돌봐주고 싶고 나를 정말 이해해주고 싶고 나한테 정말 잘해주고 싶은 미래의 나까지도 그런 현재의 나를 보자는 거죠. 미래에 내가 실패할 게 두렵고 미래의 나에 대한 그 무거운 책임감으로 지금의 나를 보는 의미에서 미래의 나까지 연장선상으로 보자는 게 아니라 미래의 나도 인생을 한 번밖에 못 사는 이 나의 인생에서 되게 소중한 나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존재하는 나도 되게 소중한 나고, 그러니까 나를 되게 따뜻하고 이렇게 다정하고 되게 아껴주는 마음으로 지금의 나뿐만이 아니라 그 미래에 살게 될 나까지도 같이 패키지로 봐주면 우리가 현재의 어떤 불편한 마음, 지금 당장 이 일을 시작하고 했을 때 실패도 감수해야 되고 좌절감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위험성 때문에 찾아올 그런 불편한 마음, 피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자꾸 미루고 싶은 마음, 그래서 자꾸 자책을 하게 되고 이런 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나까지도 그냥 좀 따뜻하고 이해해주는 마음으로 바라봐주게 되면서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러면 지금 이 불편한 마음도 조금은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견딜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미래의 나를 잘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서, 미래의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조금은 더 나한테 지금 도움이 되는 선택, 즉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액션을 내가 좀 더 기꺼이 마음과 몸이 안정된 상태에서 취할 수 있게 된다. 요런 어떤 논리인 것 같아요. 썸머리를 하자면 미루는 건 죄악이 아니에요. 미루는 게 가져다주는 가장 큰 데미지는 수치심과 죄책감이에요. 수치심과 죄책감을 미루는 거랑 떨어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몸 안정, 마음 읽어주는 거, 나를 이해해주는 거, 그리고 현재의 나의 그런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면서 지금의 이 불편한 마음을 그냥 받아들여주고 그거를 견딜 수 있는 거, 그 불편한 마음과 같이 지낼 수 있는 연습. 그래서 미래의 나를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서 지금 나한테 도 도움이 되는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상태로 나를 만들어주는 거,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마음 관리. 미루는 건 인지적으로 내가 뭐 게을러서 아니면은 뭐 계획을 못 세워서가 아니다. 마음 관리. 내 마음속에 이 복잡한 마음이 도대체 보이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 마음에 압도를 당하는 거에서 오는 본능적인 생존 본능이다. 그래서 결국은 마음 관리다 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